네, 안녕하세요. 고고리는 네, 셀프 러닝입니다. 오늘 논문은 In Context Retrieval Augmented Language Model이라는 굉장히 심플한 제목이죠. 네, 이 논문은 저희 김재인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곧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진학 예정인 김재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정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LLM에다가 리트리버 아무거나 붙여도 성능이 오른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논문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트리버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냥 레그 프레임워크에서를 LLM에 적용할 때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마침표를 찍은 느낌의 논문입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산업계에서 레그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프로덕션 사이드에서 이제 쓰는 건데, 그런 레그라는 그런 방법론의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또 레그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NLP 쪽에서 논문을 쓰시는 학생분들도 이 논문의 그 형식이나 표현 자체를 되게 따라서 해보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논문이라서 추천을 하고 이 논문을 제이님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용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문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건 읽어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주는 논문이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런저런 논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 자체가 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하지 않았던 얘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포장을 해서 정말 뭔가 트집 잡기 어렵게 쓴 논문이다. 그래서 서술 방식에서도 많이 본받을 점이 있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컨트리뷰션부터 요약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 1월에 발표가 되었고 아마 최종적인 수정이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그 시점이라는 걸 감안하고 살펴보면 한 가지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프더 셀프 리트리버를 이용을 해서 레그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을 한 논문이다 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는 레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리트리버를 어떤 걸 쓰냐 스트라이드를 어떻게 잡냐 리랭커를 필요하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존재하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논문 서술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그 프레임워크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당연한 내용들이지만 그게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준 토대를 마련한 논문이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그를 하시는 분들이 요 논문을 읽고 하면 좀 아는 체 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작점으로 삼기 너무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LDR로 짧게만 요약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더 쉘프 리트리버가 그 전까지는 사실 연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리더 성능 향상에 꾸준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리트리버가 스parse인지 덴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적절하게 짧게 리트리브된 패스지의 수는 많을수록 성능 향상이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지만 스트라이드가 짧을수록 그리고 리트리브되는 패스지가 많을수록 당연하게도 연산량이 증가한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또 당연한 얘기인데 리랭커를 쓰는 게 당연하게도 도움이 되고 이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요약이고 요거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요약을 뽑아내기 너무 쉽게 논문을 서술해 놓기는 했어요. 다 네. 네. 소제목도 너무 예쁘게 달고 해서. 음, 사실 이 논문을 보실 때 정말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디자인 초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는 초록색 글씨로 따로 표시를 해놔서 나중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사실 이 논문이 약간 기우가 있었던 부분은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논문인데 음,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레그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논문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이 시점에 왜 중요한 논문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좋은 베뉴에 억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릴레이티드 워크를 통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레그라고 부르는 이 프레임워크가 논문에 있는 모델 제목입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논문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으로 노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를 할 때 외부 다큐멘트를 적절히 이용을 하는 것을 필요하고 그거를 그 당시에 흔히 알려져 있는 리트리버를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중에서도 특히 쿼리 인코더만 그리고 제너레이터로서 T5나 바트와 같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엔드 투엔드 학습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쿼리 인코더가 있고 쿼리 인코더가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으면 음. 이 파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MIPS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련된 다큐멘트를 뽑아오고 그 다큐멘트와 스코어가 같이 제너레이터에 입력이 되면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내는 토큰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쿼리 인코더까지 그레디언트를 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 레그 논문, 그러니까 레그 오리지널 페이퍼가 발표된 게 2020년이에요. 네, 벌써 4년 전에 페이퍼더라고요. 네. 저도 저 당시에 그 저걸 접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T5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막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 레이그 논문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여기 그 인컨텍스트 리트리브 어그먼트 랭귀지 모델 이걸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요. 사실 레그로 촉발된 이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연구가 그 뒤에 한 2년 동안 정말 많이 나오다가 이 음, 랄름 이후로 그냥 멈춘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 논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그 음. 학습 방법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미 놀리지 인텐시브 데이터셋인 NQ나 트리비아 QA로 훈련이 되어 있는 DPR 모델을 리트리버로 이용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로 이 DPR 모델하고 바트 모델을 요 트리플렛, 그 리트리비는 다큐멘트 K개, 그리고 각각의 다큐멘트 렐레번스 스코어 K개, 그리고 실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프로버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리트리버랑 제너레이터 모두 훈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고, 요게 개인적으로는 그때 LLM 필요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음. 모델 사이즈가 꽤 작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를 적용을 했을 때 단순 DPR을 이용을 해서 인코더 온리 모델을 쓰는 것보다 성능 향상이 꽤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북 모델보단 당연히 잘하고 그러니까 11빌리언짜리 클로즈드 북 모델 그 당시 LLM보다는 잘하고 오픈북으로 되어 있던 인코더 모델보다 잘하니까 리트리버를 쓰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어떤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푸는 방식을 제안한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 모델 스케일링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 네, 실현화되기 전이어가지고 사실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당 그제는 대부분의 그 소타 모델을 다 T5가 찍었거든요. 음. DPT는 그 비교 선상에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이다라는 부분이 네,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오픈 AI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논문이 나왔을 시점이 거의 GPT-3라는 논문이 나온 시점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네, 맞아요. 딱 음. 그때쯤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 약간 딴 얘기로 세자면 그 오픈 AI는 한참 GPT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스케일링을 연구하고 있는 중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인코더 디코더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그, 그 연구의 방향성 자체가 확 갈린 시점이 저 시점이에요. 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때가 논문 읽기에는 되게 재밌는 시점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오픈엔디드 퀘스천들을 계속 풀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는 논문 읽기도 좋았고 일하기도 재밌었고 모델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 시절이 저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약간 호랑이 덤비시던 시절처럼 얘기하지만 4년 전밖에 안 된 얘기여서 4년 전이면 엄청나게 오래 전이죠. 4년 전이면 거의 이 산업계로 보면은 거의 4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즘에 그래서 뭐 사실 비가 레그 내리듯이 LLM이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이면 4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그 프레임워크가 이때 반짝 등장하고 접을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랄름 이후로 오히려 다시 뭔가 살아난 느낌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레그가 다 좋기는 한데 이게 프리트레인 시점부터 반영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리트리브된 정보를 퓨징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레트로라고 하는 논문이 등장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레그를 확장해서 사실 레그 논문 자체는 로우리지 인텐시브 테스크 그러니까 어떤 지식 기반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넓은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레그 프레임워크를 확장한 게 레트로라는 논문입니다. 음, 여기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리트리버인 버트 모델은 그냥 프리즈에서 사용을 하고요. 음. 쿼리랑 가장 가까운 문서에 텍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은 효과적이기도 하고 퓨전이 잘 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 문서를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인컨텍스트 하느냐에 대한 방식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라그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리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터널 리트리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그 문서를 그때도 그대로 그냥 그 T5 모델의 입력으로 그냥 넣어줬었나요? 여기서는 문서를 가지고 오고 문서, 텍스트를 그대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넣는 방식이고 요 밑에 거는 리트리버를 통해서 벡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벡터를 그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바로 네네. 주는 대신에 네, 그렇게 하면은 긴 문서는 다 못하니까 잘라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방식이 이제 레토라는 방식이었고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레트로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범용적으로 쓰이기는 힘들거든요. 모듈 구조를 여기저기 적용을 한다든가. 근데 최근에 뭐 메모라이징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처럼 음. 뭐 키밸류 캐싱을 하는 논문의 시초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캐싱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그 이 레토란 논문 나오기 전에 KNN-LM이라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 논문이 사실상의 요 레트로 방식의 그 시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KN의 LM을 좀 더 발전시킨 그러니까 KN의 LM에서 그 익스터널 인베딩을 가져와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그 리니어 믹싱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크로스 어텐션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보여준 게 바로 이 레트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네, 걔네 네. LLM 방식이 먼저 있었고 그걸 좀 더 세련되게 구현한 게 레트로다. 뭐 세련되단 말이 복잡하단 말이랑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KNNLM은 음, 정말 단순하게 가자는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레트로는 그게 단순하니까 조금 더 정교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음, 뒤에 사실 아무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음, 논문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그냥 이런 흐름도 있었고, 요게 꽤 중요한 접근 방식 중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레그 프레임워크가 랭귀지 모델링에서도 잘 작동을 한다는 걸 보여준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 텍스트나 만드는 그냥 컨티뉴에이션 하는 태스크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음, 그게 그 당시에 많이 쓰인 람바다나 위키텍스트와 같은 것에서의 퍼플렉시티나 어큐러시가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레트로에서 리트리버를 쓴 경우 네. 그리고 X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레트로 모델에서 리트리버를 안 쓴 경우인데 모델 스케일과 관계없이 성능 향상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부 태스크에서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꽤 큰 향상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퍼플렉시티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 외부 지식을 가져오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텍스트의 유창성이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단어의 폭이 늘어난다는 토큰의 폭이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어, 왜 사실 그럴까요? 저 PPL이 늘어나는 건 그냥 음, 인컨텍스트 러닝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그젬플들 넣어주는 것처럼 그냥 그 이그젬플을 리트리버로 뽑아서 음. 컨텍스트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네네. 저랑 같은 의견인 걸로 이해를 했고요. 음. 저는 약간 그 K의 LM에 비해서 이 네트로라는 논문이 성능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K의 LM은 어쨌든 인베딩 시뮬러리티 기반으로 익스터널 코퍼스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베딩 시뮬러리티 기반에서 리트리버를 하는 건 사실 문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해상도 같은 게 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레트로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청크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저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네 잘라서 리트리버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면은 어, 좀 정교하게 다루었다. 그런 긴 문서를 대상으로 그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리트리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뤘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뭐죠? 제이님께서 혹시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하면 뭘 쓰실 건가요? KNNL을 쓸 겁니다. 네. 레트로는 써먹을 수가 없는 수준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케일링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음, 스케일링이 어렵다는 게 너무 모델 크기 대비해서 연산량이나 메모리나 뭐 디스크 차지드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방법론이어서, 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어려운 방법론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이님이 굉장히 훌륭한 교훈 주셨는데 세상에는 쓰기 어렵고 복잡하고 좋은 기술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항상 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약간 딴 얘기였네요. 넘어가시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면, 그래서 요약을 하면 2023년, 그러니까 이 논문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시점이 얘기를 해보면, 라마가 등장한 이후에서야 오픈소스 LLM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 논문이 쓰일 때는 GPT-3 외에 그러니까 API로도 접근 가능한 제대로 된 LLM이 없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음, 이 논문이 등장할 때쯤에서 제로샷이랑 퓨샷 성능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등장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체인 오브 스토리나 인컨텍스트 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그 프레임워크가 저 레그 논문 발표 이후 그리고 이 랄름 논문 발표 직전까지 밀리언 스케일로 계속해서 뭔가 스케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효율을 달성한다든가 안정화를 달성한다든가 아니면 학습 오브젝티브를 단순화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고 그것들이 뭐 FID나 아틀라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경량화시키기 위한 FID 라이트 같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 레그 논문이 정말 시기적절했던 건 정말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어요. LLM이 등장할 때쯤에서 맞아요. 레그 프레임워크 단순하게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다들 LLM 등장했고 레그 프레임워크 단순해지니까 요 랄름 방식이 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너무 뭔가 스위스팟으로 잘 집어낸 논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침 그 컨텍스트 윈도우가 막 길어지는 시점이었죠. 맞아요. 딱 그 시점이 겹쳐가지고 그게 네, 문제가 되게 컸었는데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에 있는 대부분의 모델들의 컨텍스트 랭스가 1024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리트리브된 패스지를 넣기에 너무 짧은 컨텍스트여서 문제가 되는데 음, 그럼에도 잘 동작한다가 사실 숨겨진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네, 네. 메소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논문이 매우 나이브한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이 프레픽스라고 논문에서 그리고 제가 부를 텐데요. 이전까지 생성되었던 혹은 인풋 텍스트를 바탕으로 현재 I 시점의 토큰 루프
P 세타 XI를 생성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랭귀지 모델링에다가 랄름 프레임워크를 끼얹는다라고 하면 요 RC라고 되어 있는 게 들어가는 게 전부인데요. 요 RC가 결국에는 기존 LM에다가 리트리버를 모듈로 삽입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라고 하는 건 이 프레픽스를 쿼리로 리트리버에 삽입을 해서 리트리버의 아웃풋으로 나온 탑K의 다큐멘트를 같이 텍스트로 어펜드해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요 수식이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건 I 시점마다 리트리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 토큰마다 리트리브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나이브한 세팅인데요. 요거를 요 얘기를, 네, 그대로 그러면은 만약에 인퍼런스 하는 경우에 매 새로운 토큰이 생성될 때마다 그 전까지 생성했던 모든 컨텍스트를 다 리트리버에 입력해서 문서를 찾아와서 그 문서를 어펜드 해가지고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딱 그러- 음. 요, 네. 그럼 넥스트 토큰 그래서, 생성할 때마다 리트리버를 해와야 되는 그런 식인 거죠, 요거는 그죠? 네, 사실 리트리버도 리트리버인데, 음, 그러니까 리트리버는 사실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치면 속도를 꽤 빠르게는 할 수 있거든요. LLM을 제너레이터로 쓴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속도 저하가 크진 않은데, 음,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음, 매 시점마다 리트리브한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를 앞에 붙이고, 음. 실제 쿼리 텍스트를 뒤에 붙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키밸류 캐싱을 쓰는 논문들에서는 그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다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야 되는 아하, 아하. 네. 좋은 거기서 포인트.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좋은 포인트를 찝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구형 관점에서 좋은 포인트를 찝어주셨습니다. 네. 사실 요거를 쓰면 그냥 매 토큰마다 중요한 정보가 다를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리트리브해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음,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리트리버를 뭘 쓸지 음, 리더 모델이 얼마나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음. 이 시점까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너무 나이브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으니까 요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디자인 초이스가 몇 가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리트리버블 스트라이드, 지금부터는 S라고 부를 것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한 랄럼 같은 경우에는 매 토큰마다 리트리버를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리트리버 비용도 들게 되고 LLM의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키밸류에 계속 캐싱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매우 코스트가 높은 방법론이라 지금 LLM 적용 시점에는 사실상 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리트리버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리트리버를 몇 번째 토큰마다 수행을 할지에 대한 간격에 대한 얘기고요. 음, 만약에 S가 3이라고 한다면 새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새롭게 리트리버를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횟수를 줄이고 LLM의 키밸류를 새롭게 만드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면 첫 번째 요 파이 값에 있는 ns 값이 전체 텍스트 랭스가 n일 때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횟수가 되게 되고 그 리트리버를 수행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라서 결국 스트레이드의 크기가 속도와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걸 뒤에 그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트리버를 덜 하게 되니까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지금 생성에 대한 되는 토큰과 유사한 정보들이 덜 불러와지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관계가 당연히 직관적으로도 노출이 되게 되고요. 네. 예시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인풋으로 들어온 텍스트다라고 하면, 스트라이드가 2 혹은 3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서울에서라는 거에 대한 리트리브된 텍스트는 이렇게 될 거고, 대전까지 가는 동안에 대한 리트리브된 텍스트는 이렇게 대전의 달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날씨가 어떻게에 대한 쿼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와 같이 이 스트라이드 구분의 정도,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나 뭐 크기에 따라서 결국에 불러오는 정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드를 몇으로 잡는지가 꽤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잡기만 하면 크게 엄청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듯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음. 같다라는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사실 너무 촘촘하게 하면 같은 정보만 계속 붙을 거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네.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음. 근데 아마 프랙티컬 시스템에서는 저렇게 스트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트러버를 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뭐 그 그런 브라우저를 혹은 리트리버를 호출해야 되는 시점 자체를 판단하는 그런 그 모델을 따로 둬가지고 아마 트리거를 시킬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 거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드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모델이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게 더 좋다는 걸로 요새 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툴 그렇죠. 유징 차원에서. 결국에 그게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의 시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에이전트가 저 S를 알아서 결정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것도 리트리버 연구를 하셨던 분들한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쿼리 랭스를 몇으로 잡느냐가 꽤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음, 그러니까 나이프한 랄름 그 프레임워크는 현재까지 생성된 모든 텍스트를 쿼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라고 하면 맥스 랭스가 1024면 1024의 토큰이 다 쿼리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리트리버 특성상 현재 시점에 토큰을 생성할 때 중요한 정보가 쿼리로 사용이 돼야 되는 텐데 그게 희석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그냥 QJ의 S, J라고, L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까지 생성된 토큰 중에서 직전 L개의 토큰만 쿼리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생성된 토큰이고 여기서 쿼리 랭스를 몇으로 해야 되냐라는 문제라고 하면 뭐 전체 토큰을 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이라고 쓰면 이게 서울에 대한 날씨에 대한 얘기인지 대전 날씨에 대한 얘기를 리트리브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되게 모호한데 네, 요거 뒷- 뒷전 K계 토큰만 쓰는 방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대전의 날씨에 대한 걸 정보를 리트리브하면 되겠구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서 음, 랭스를 인위적으로 잡기는 해도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일 수 있는 디자인 초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요즘에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하죠. 그쵸. 그냥 거의 모든 걸 LLM에게 맡겨도 되는 그렇죠. 걸로 넘어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타팅 포인트가 이 논문에서 시작이 돼서 가지가 쭉 하고 뻗어나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저는 그 이번 그 커리큘럼 짤 때도 사실 좀 염두에 둔 거긴 한데 그 에이전트 논문의 시초가 된 논문이 딱 두 개라고 생각해요. 그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던 지난주인가요? COT 논문. 그게 네. 하나가 시초고 또 한 가지는 요거. 그래서 이제 리즈닝과 그리고 그 어그멘티드 LM이죠. 이게 이제 리트리버리라는 도구를 어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사용하는 LM인데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어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네. 더 다양한 도구들 쓰겠죠, 앞으로는. 뭐 리트리버 네, 말 그쵸. 이것저것 다 갖다 쓰겠죠. 네. 근데 그 판단을 네, 누가 하냐? 리즈닝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S와 L을 정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툴이 다양해진다는 거는 리트리브 할 도구가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API가 된다로 그럴 수, 변환이 그냥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되는 얘기라서 음, 그냥 연구자들이 놀라는 것보다는 그 트랜지션 시점에 대해서 이걸 음,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작년쯤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전반적으로 제너레이터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리트리버 연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논문이 조금 서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고민하게 되는 리랭커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앞에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리랭커는 원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샷 리랭커라는 개념은 원래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 그렇게
흔치 않았던 개념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매우 단순하게 학습하지 않고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로 제로샷으로 리랭킹하는 개념을 등장을 시키고 그 이유는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문서를 불러와야 될지에 대한 골든 패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샷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매우 나이브한 학습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논문에서 리랭킹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LM을 리랭커로 제로샷 리랭커로 쓴다는 개념은 사실 좀 전에 있긴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성능 자체가 잘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LLM이 성능이 발전하면서 이제 더 자연스럽게 이제 어, 실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가 된 것 음,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몰랐어서 음.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 없이 리랭커로 디코더 온리 모델 혹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리랭커로 쓰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요거는 결국에 우선 여기서 K라고 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시듯이 탑 K계의 리트리브된 패세지를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서의 목표는 K계 다큐먼트 중에서 실제로 랭귀지 모델링의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탑 원 다큐먼트 혹은 그 다큐먼트 전체에 대한 랭킹을 다시 매기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트레인 데이터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리랭커 구축이 필요한데요. 음. 이를 위해서 쓰는 게 보시다시피 그냥 요 아이스타라는 걸 구하고자 요걸 바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큐먼트 K기가 있을 때 하나하나의 다큐먼트를 넣고 그냥 생성 태스크를 시켜가지고 실제 생성문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큐먼트가 좋은 다큐먼트다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그 시그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더 있는 건 학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X랑 Y 페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텍스트랑 출력 텍스트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거를 제로샷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가 쓴 방식은 이게 인퍼런스 시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에 네. 테스트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입력된 텍스트의 일부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게 됩니다. 음.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드려보자면 원래는 입력 텍스트가 X, S 곱하기 J로 전체 텍스트여야 되는데 이거를 요 S 곱하기 J의 전체 텍스트 중에서 일부 텍스트를 빼가지고 Y로 쓰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들어온 전체 텍스트에서 마지막 K개, 뭐 L개의 텍스트만 테스트 셋으로 빼서 그 L개의 텍스트에 대한 PPL을 측정을 해서 리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랭킹은 입력 텍스트의 마지막 S-개 토큰의 PPL을 최소화하는 다큐멘트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요거를 한다는 건 결국에 그냥 그 LM에 대해서 포워딩만 K번 진행을 하면 충분히 리랭킹이 된다. 매우 단순하게 리랭킹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요새는 이렇게 안 쓰기는 해서, 일단 요즘엔 되게, 굳이 리랭커를 안 하죠. 그쵸. 네. 해도 그냥 LLM한테 시키면 되기도 하고, 네. 쓸 필요가 없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 말고 학습을 어떻게든 시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나온 거는 LM Dedicated 리랭커입니다. 로버타를 훈련을 해서 리랭커로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음. 이때도 역시 랭귀지 모델링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다큐멘트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렐러번스 스코어를 구하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렐레번스 스코어는 그냥 로버타에다가 그 스케일을 뽑아주는 헤드를 단 모델을 가지고 스코어를 F로 뽑게 되고요. 요거를 그냥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이 노멀라이징을 해서 다큐멘트 DI에 대한 렐레번스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요. 이 스코어가 가장 높은 다큐멘트를 실제 탑 원 다큐멘트로 쓰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하려면 결국에 이 로버타를 훈련을 시켜야 요 스코어를 뽑아주게 될 테니까 그 네. 훈련을 위해서 요런 오브젝티브를 쓴다. 그리고 관련 연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요거를 그냥 수식을 뜯어서 보면 I번째 다큐멘트를 넣고 그 랭귀지 모델링을 시켜서 펄플렉시티를 뽑을 건데 그때 사용한 다큐멘트의 그 렐러번스 스코어를 같이 곱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네, PPL을 낮추는 다큐멘트의 렐러번스 스코어를 높이도록 자연스럽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직관적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아주 단순하게 끝낸 상황이고, 요 수식조차도 이미 관련 연구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수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실험 파트가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셋으로는 랭귀지 모델링하고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두 가지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요. 음. 랭귀지 모델링은 퍼플렉시티, 그리고 ODQA 같은 경우에는 이그젝트 매치로 정답 토큰 혹은 정답 스펜을 산출했는지를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답변하느냐와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할 그쵸? 수 있겠네요. 네, 음, 딱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타클 느낌이 나는 부분이 네, 다른 데보다 여기서 가장 저는 티가 많이 나는데, 음, 코퍼스를 왜 이걸 썼는지를 이유를 일일이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음, 위키텍스트 103은 일반적인 LM 성능 평가형을 쓰니까 우리도 써야 되고, 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일 내에서도 요거를 썼는데, 음, 특정 도메인에서 랭귀지 모델링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써야 하고, 음, 리얼리스는 원래 일반적인 레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느 정도 노리지 인텐시브한 상황에서의 생성 성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노리지가 인텐시브한 문서를 사용해 보겠다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ODQA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그냥 원래 레그가 쓰이던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그 ODQA 벤치마크, 내추럴 퀘스천이나 트리비얼 QA 같은 게 좀 오래된 벤치마크라서 그쵸? 이 시점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게 너무 쉬운 태스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트루스풀 QA나 그런 것들을 추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 논문이 2023년 초에 나왔으니까 사실 2022년 후반기에 작업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너무 그러면 가혹한가요? 트루스풀 QA를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도 사실 이 논문 작업을 할 때 썼던 모델은 OPT 네. 같은 모델일 것이기 아, 때문에 그쵸, 그쵸. 트루스풀 QA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났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설명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그 선수들이 예,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선수들이고 한 세대 전. 예, 아주 옛날, 그쵸. 그런 선수들한테 트루스루 큐어를 풀어서 너 왜 제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네. 예, 프레임워크의 정상성을 보이기에는 음. 아직까지는 ODQA가 빼먹을 수 없는 아, 네네. 요소였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아까 그 제이님께서 그 기가 막힌 타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뭔가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다 이 논문이 아, 그러면 이제 참사가 시작되는. 그러면 얘네들은 빛을 못 봤을 거다. 뭐 그러면 진짜 빛을 아카이브를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아카이빙 될 수도 있겠죠. 네, 타클에 못 실렸을 거다. 음, 타클에 못 실리고 아마 주목을 못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주제로 다른 논문이 억셉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음. 시점을 잘 보고 연구를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그 시점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이 논문이 어디서 나온 논문이죠? 이 AI 요, 11랩 여기 어디예요? 저도 저작까지는 자세히 확인을 안 아, 했었는데, 연구기관인가? 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어느 시점을 타겟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거는 그쵸.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학원이라면은 학생의 능력치가 성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딱 타겟팅한 거를 맞춰가지고 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능력치가 안 따라올 수가 있고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원하는 시점에 낼 수가 없어요. 아, 그, 예. 그 타이밍 자체를 저자가 직접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타겟팅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고,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정말 선수들인 겁니다. 음. AI, 선수거나, 네. AI 트레이닝원 회사입니다. 어, 아, 맞습니까? 그 아, 좀 네, 그러네요.
늘 나오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스타트업이군요, 여기가.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딱 운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잘 쓴 논문이라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시류를 잘 탄 논문이거나 시류를 잘 본 논문 둘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모델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보이는 게 라마는 나중에 추가가 됐고요. 원래는 OPT까지 지금 이게 LLM의 성능 도출이 잘 안 되던 시절에 그냥 라지 스케일 논문 모델들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 여, 여기서도 특이할 점은 GPT-2를 110밀리언부터 1.5밀리언까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위키피디아 문서가 학습에서 제외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위키텍스트 103을 이용을 하면 완전한 제로샷 상황에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스케일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2는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GPT-2 원논문에서 위키피디아를 뺐다라고 아, 언급이 되었던 그래요? 것 아, 같아요. 그거는, 네. 네,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GPT-2에는 위키피디아가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이 GPT-2 논문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음, 그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첫 번째 디자인 초이스인데, 랭귀지, 컨텍스트 랭스가 1024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은 매우 짧은 컨텍스트 랭스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라마 1인가를 제외하면 아마 엑스랭스가 1024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GPT-3가 2048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저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1024가 거의 렉스로 그쵸 그쵸. 지키는 1024밖에 안 돼도 레그가 잘 먹히더라 뭐 요즘에 뭐 라는 30K 뭐 얘기였는데 128K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쵸? 저 때는 K였습니다. K 1K. 네. 1K라고 아무도 표현하지 않던 시절에 K라고 표현하지 그 않죠. 1024다라고 해서 크게 보여주고 싶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초이스가 음, 되게 유의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파스 음. 리트리버를 실험에 끼임으로써 사실 이게 디자인 초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BM25가 결론적으로는 성능이 좋다. BM25가 그 당시로서 소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고를 필요 없이 그냥 BM25 쓰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댄스 리트리버는 버트, 그리고 컨트리버와 스파이더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 버트라는 이유는 레트로가 그랬기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리트리버로 파인 튜닝 되지 않았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컨트리버나 스파이더는 언슈퍼바이즈드 매너로 학습된 리트리버가 당연히 LM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뭐 이런 거는, 네, 제가 뭐 예전에 저희 시즌 2였나요? 시즌 3였나요? 네네. 시즌 2에서 많이 다루긴 했지만 저 스파르스 리트리버랑 댄스 리트리버는 담당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죠. 스파스 리트리버는 렉시카를 좀 보는 아이고 댄스 리트리버는 시멘틱을 보는 아이여서 네. 두 개를 항상 같이 써야 된다가 그 당시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렉시컬을 봐야 되는 도메인의 범위가 커요. 넓어요. 그래서 BM25 자체를 여전히 현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 저 시대의 분위기였고 다만 요즘에 그 BGM M3 같은 굉장히 그죠. 그 렉시칼과 시멘틱을 동시에 잘 보는 그 인베딩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BM25는 많이 안 쓰이지 않나 싶은데 뭐 여전히 뭐 코스트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선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게 레그 검증할 때 사실 댄스 리트리버부터 구현해서 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프레임워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레그 한다고 하면 그냥 BM25 써라. 그리고 나중에 성능 올리고 싶으면 댄스 리트리버 뭐 이것저것 해봐라라고 말을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그냥 BM25가 쏟다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 내추럴 그런 퀘스천 부분입니다. 같은 그런 시멘틱 매칭이 되게 중요한 벤치마크에서만 아니면 네네. 뭐 스파스 리트리버 BM25 여전히 강력하긴 하죠.
도메인을 안 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음, 댄스 리트리버들은 도메인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요새는 많이 그게 사라지긴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도메인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래서 리랭커로 넘어가면 로버타 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리트리버의 다큐멘트 랭스는 256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24개 중에서 256은 리트리브된 다큐멘트고 쿼리의 랭스가 차지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뺀 값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768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실험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결론은 첫 번째 실험에서 끝나게 됩니다. 음, 모델별로 랄름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살펴보면 스트라이드는 4, 쿼리 랭스를 32로 했을 때의 성능인데요. 그냥 모델 크기나 모델 종류에 관계없이 여기는 OPT만 담겨 있지만 다른 모델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랄럼 적용을 하면 성능이 개선되고 그 개선폭이 꽤 크다. 펄플렉스 기준인데 1점 정도가 개선이 되는 거면 사실 꽤 큰 폭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BM25를 적용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이 개선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음, 모든 모델에서 개선이 되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OPT 66빌리언의 그 렉을 안 썼을 때의 성능이 7.2 정도인데 음, OPT 6.7빌리언에다가 렉을 쓰면 7.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델 크기가 10배 큰 모델의 성능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리트리버를 써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결과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사실 아, 여기서 네, 저렇게 쓰였네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OPT는 그 좀 성능이 떨어지는 LLM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저렇게 그쵸. 이제 레그라는 그 도구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였다고 보입니다. 네, 아,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실험 당시에 쓸 수 있는 음, 이 LLM이었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락을 썼을 때 저렇게 성능이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LLM 자체의 성능이 LLM의 인트리닝 논리가 네, 엄청 좋으면 별로 차이 안 날 필요가 수도 없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OPT 같은 경우에는 나온 시점에 비해서 되게 성능이 안 좋았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레그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 LLM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모로 타이밍이 너무 좋은 생각이 자꾸자꾸 그, 드는. 네네. 이 논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든 핀포인트로 무언가를 개선해서 레그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음, 결국. 그래서 리트리버 종류별 성능 양상이 사실 어, 그 디자인 초이스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스파르스 리트리버가 덴스 리트리버보다 성능이 좋았더라라는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음. 얘기가 중요한 거는 모델 크기랑 관계없이 성능 양상이 동일하기도 하고 위키피디아로 학습된 스파이더나 위키피디아랑 그냥 라지 코퍼스인 CC넷으로 학습된 컨트리버 모두에서 비슷한 성능이 도출되는 반면에 BME즈버가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버트를 레그의 리트리버를 쓰면 성능 향상이 없습니다. 리트리버 안 쓴 거랑 똑같거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 아, 그냥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버트가 뽑아주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리트리버용으로 뽑아주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성능 향상이 중요하진 않고 성능 향상이 되진 않고 리트리버 모델의 성능이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매우 크리티컬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아마 파인 튜닝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고 도메인은. 그게 큰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리트리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BM25는 제로샷 리트리버예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네네. 그래서 도메인을 안 타기 때문에 저런 건데 버트나 컨트리버 다 이거 그 PLM 기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이 그 저 정도의 모델 사이즈에서는 튜닝이 안 됐을 때 성능이 좀 치명적인 것 같고 또 하나 보시면 좋을 게 이제 GPT-2 모델 사이즈가 크면 그 개선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LM 자체가 좋으면 이 레그의 효과 자체는 반감된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위키텍스트 PPL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라마 3나 3.1 요새 나온 거는 사실 위키텍스트 같은 코퍼스는
거의 암기한 수준에 가까울 거라서 레그를 레그가 이미 그냥 임플리시트 노리지로 다 들어가 네. 있다라고 돼야 되는 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리트리버 스트라이드를 몇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오고 속도는 당연한 얘기라서 실험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스트라이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성능이 일관되게 개선이 되고 모델 크기와 관계없다라는 점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짧은 리트리버 스트라이드는 결국에 리트리버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 얘기는 현재 생성해야 되는 토큰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정보를 리트리버에서 컨텍스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4르스나 1르스나 성능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 그리고 봤을 땐 요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도 얘기는 논문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요거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것 같고, 네. 이거 그러면 만약에 뭐 1.5B가 아니고 뭐 XX 라지로 가면은 거의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리트리버의 쿼리 랭스를 몇으로 삼을지도 크리티컬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봐도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건 BM25의 성능이거든요. 음, 스파이더나 컨트리보다 똑같은 경향성이긴 한데 BM25 사용을 했을 때는 쿼리 랭스가 32일 때 최적의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덴스 리트리버일 때는 64가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쿼리 랭스가 길어지면 리트리브 해야 되는 정보가 희석되고 짧으면은 리트리브 해야 되는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성능 차이가 많지는 않아서 그냥 적당한 길이로 사용을 하면 된다. 그게 32에서 64 사이로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새 나오는 리트리버들 성능을 보면 그냥 가능한 길이를 다 때려 넣고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음, 음, 네. 요새는 보통 그 엄청 텍스트가 길어지면은 LLM으로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서 쿼리로 넣. 네네. 네. 사실 저도 약간 그 부분은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쿼리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아마 그냥 그 랭스로 그냥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음,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서머라이제이션이나 뭐 익스트랙션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또 제가 이게 논문을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만 되어 있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못 넣었는데 음, 그 제가 다음 주에 아마 공유드릴 논문에서는 서머라이제이션 할 때도 익스트랙티브보다는 음.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이 성능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래서 앱스트랙티브로 가면 아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필요한 정보만 잘 음. 담아서 요약이 되다 보니까 더 리트리버 성능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회사 얘기를 좀 하자면, 그, 그 이미 공개된 거긴 하지만, 그 네이버의 큐 같은 것도 검색어를 넣으면 그 검색어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짧은 쿼리를 구성해서 검색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 길이보다는, 그 자체의 길이보다는 정말 그 그쵸. 매칭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보내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정말 최적으로 간다면 BM25 쓰고 BM25에서 성능을 최대한 뽑아줄 수 있는 키워드만 뽑으면 정말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댄스 리트리브. 네. 결국에는 어떤 거를 쿼리로 넣어야지 내가 원하는 네네. 거를 찾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결국에 그 검색에서 사용되는 게 더 시멘틱 매칭이고 뭐 렉시컬 매칭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트고 EBM이시고 그죠. 그럴 거여 가지고, 그러면 그런 리트리버의 특성을 알고 그러면 우리 어떤 키워드를
쿼리로 날려야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논문 이전에 나왔던 레그 논문들이 다 리트리버까지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많이 했고, 음, 리트리버 훈련을 같이 시키다 보니까 음. 인베치 네거티브를 거의 필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연산량이 모델 크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음. 논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렇게 훈련할 필요 없다. 그냥 오프 더 쉘프로 훈련된 모델 가져다 써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까 버트 성능을 보면 사실 그 얘기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은 이제 이 레그라는 프레임워크를 쓰기 위한 1차 전제 조건 자체가 리트리버 자체가 제로샷이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버트, 그러니까 이 기존의 레그에서는 아까 위에서 리레이트 워크에서 보여주셨던 뭐 이런 애들은 기존의 레그에서는 이런 애들 다 그냥 그 도메인의 파인 튜닝해서 같이 썼잖아요. 엔드 투 엔드로. 그쵸. 근데 그럴 땐 다 오케이 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얘네들은 제로샷이잖아요. 그러니까 튜닝 다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능이 안 좋은데 제로샷으로 동작을 잘하는 BM25는 성능을 잘 내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추정컨대 그러면은 이 레그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를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 자체가 제로샷 리트리버인가? 그럼 BM25. 아니면은 뭐 상용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 그런 것들을 써야 된다. 인가? 인 것 같다. 저의 의견은.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제로샷 리트리버가, 그러니까,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리트리버랑 제너레이터를 합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전의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이 논문에서는 이거 분리해서 훈련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제너레이터 훈련은 알아서 LLM으로 넘어갔으니까, 리트리버 훈련에서 뭘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로샷으로 리트리버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킨다든지 리트리버에다가, 아니면 도메인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킨다든지, 음. 이런 방식으로 많이 그 연구들이 나왔던 이유가 아마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리트리버 연구들이 다 넘어갔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여전히 도메인은 특수 도메인에서는 또 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댄스 리트리버가 여전히 제로샷이 약한 부분이 많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리랭커의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게 사실 원래 메인 장표긴 한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리랭커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제로샷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LM을 이용을 해서 리랭킹을 했던 퍼플렉시티를 기반으로 리랭킹했던 거고, 프리딕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로버타를 이용을 해서 훈련시킨 리랭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BM25로 리트리브 해오고 이 16개의 패스지 중에서 가장 렐러번트 스코어가 높은 거를 리랭킹으로 탑 1을 뽑는 과정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건데요. 음. 보시게 되면 장표가 이렇게 꾸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자 입장에서 너무나 만족할 만한 장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모델 크기 관계없고 데이터셋 관계없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쾌감을 그러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저자들이. 네,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개선폭이 크지 않아도 이 정도 꾸준한 경향성이면 아, 너무 에비던트한 모습이어가지고. 심지어, 이, 심지어 2점씩 떨어지고 있네, 여기는. 그쵸? 그래도 그 폭마저 약간 일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성능 개선이 가장 컸던 건 결국에 BM25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쓰냐 안 쓰냐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음, 렐럼 프레임워크가 유의미하다는 걸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정말 극대화시키고 싶으면 리랭커를 쓸 수 있고, 리랭커를 훈련시키면 조금 더 정말 그 마지막 성능 개선에 이뤄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를 이 성능 개선 폭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것 여기가 같습니다. 제일 크고, 그 그쵸? 다음부터는 조금씩. 네네. 근데 너무 잘 여기 보였다는 거죠. 노력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회사에서나 할 법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연구원의 입장에서 이 성능 개선하겠다고 리랭커 훈련하는 게 적은 노력은 아닌지라. 아, 그쵸. 알겠습니다. 네.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장표 뽑고. 넘어가 보자면
그래서 리랭커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 리랭커를 위키 텍스트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데이터로. 음, 근데 저라면은 당연하게도 리얼리스나 아카이브나 나머지도 다 성능은 찍어봤을 것 같은데 여기 음,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건 아마 리랭커도 여전히 그 제로샷으로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LM을 이용한 제로샷 자체가 음. 그런 일반화가 꽤 잘 된다는 거는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런커가 왜 동작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리랭커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했을 수도 있는 장표인데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제일 보일 텐데요. 요거는 탑 16, 즉 16개의 리트리브된 패스지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패스지의 성능만 모아서 평균 낸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BM25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탑 1 패스지만 가지고 와서 성능을 리포팅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리트리버 특성상 탑 1이 실제 탑 1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탑 20 같은 경우에서 정답에 가까운 게 하나, 두 개 있고 거의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탑 1을 쓰는 것보다 16개 혹은 100개, 50개씩 뽑아놓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다시 레이트 퓨전이 아니라 얼리 퓨전 방식으로 쓴다든지 하는 게 성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그 실제 모델 성능 개선이 도움이 되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탐색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델 크기와 관계없이 보여주고 있고 성능 개선 폭이 오라클에서의 성능 개선이 요 개선폭만큼이나 큽니다. 렐름을 쓰는 것만큼이나 리랭킹을 정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뭐 리트리버 연구에서 항상 하는 얘기죠. 사실. 그쵸. 그래서 리트리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뻔한 얘기를 참 뻔하게 잘하고 있는 연구이기는 하는 얘기죠. 합니다. 그래서 제로샷 리랭커를 뭘 쓰냐가 있었는데요. 이게 당시 연구자들 관점에서는 꽤 흥미로운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제로샷 리랭커가 크기가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LM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펄프레식스를 잘 뽑아주기만 하는 모델을 리랭커로 쓰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리더 모델의 크기나 이 랭킹 모델의 크기 모두 관련이 없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또 넘어가 보자면 ODQ에서의 성능을 뽑는데 이게 약간 키리를 잘 탄 저자들의 약간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결국에 라마로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ODQ로 활용을 했을 때 랄름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게 라마 1 모델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NQ 그냥 성능이나 트리비아 Q의 그냥 성능보다 DPR을 리트리버로 붙였을 때 성능이 확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이라고 하는 점은 요거는 NQ랑 트리비아 Q로 학습이 된 DPR을 쓰고 있죠. 컨트리버나 스파이더가 아니라. 그래서 음,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점점, 것 같습니다. 네네. 뭐, NQ가 확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쵸. 음, 트리비아 QA는 점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여기 6점, 여기 4점, 여기는 9점. 아유, 그죠? 모델이 근데 좋아질수록, 커질수록 리트리버의 개선폭도, 개인도 약해진다. 그쵸.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어퍼 바운드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장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서 DQ가 좋은 거는 DPR 자체가 DQ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인 것 그쵸. 같고. 음, 알겠습니다. 근데 요걸 다르게 보자면 TV와 QA가 데이터셋을 보더라도 훨씬 쉽기는 하거든요. NQ보다. 예. 그래서 트리비아 QA가 조금 더 시멘틱보다는 렉시컬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고 음, NQ는 그것보다는 그나마 시멘틱이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서 음, 요걸 또 넘겨서 얘기해보면 이것보다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넘어가면 NQ보다 훨씬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냥 이걸 조금 더 엑스트라폴레이션 해보면 결국에는 더 쿼리가 어려울 때 당연하게도 레그를 쓰는 게 성능 개선을 당장은 이뤄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큐먼트의 개수에 따라서 ODQA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DQA에서는 이전 BM25 오라클에서 보여준 것과 다르게 다큐먼트가 많을 필요가 없다. 하나나 두 개만 써도 충분히 성능이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라마라서 가능한 실험이기는 한데요. 다큐멘트가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게 실제로 모든 다큐멘트를 다 입력으로 넣는다는 얘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4개 다큐멘트를 쓰면 4개 다큐멘트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실제 쿼리를 넣는 방식으로 라마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인도메인 리트리버이기 때문에 리트리브된 다큐멘트의 품질이 랭귀지 모델링시보다 좋아서 라는 게 한 가지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리트리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저희 다음 스터디에서 나올 로스트 인 더 미들이랑도 관련이 있는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참 문제가 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개선될 수가 없는 태스크여서 여기 어퍼바운드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복잡한 정보가 필요했거나 답을 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나 하면 당연히 이 커브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 네, 아니면 저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이 DPR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엄밀히 따져서 탑4 안에 골든 패세지가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을 거여서 그렇다면 4개까지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100개까지 하고 리랭커를 써서 리랭킹을 시켰을 때 성능을 리포팅했다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 더 쉘프, 즉 리트리버랑 제너레이터를 함께 훈련시킨 리트리버가 아니라 따로 훈련된 리트리버 혹은 BM25만 써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걸 입증하고 여기서 리트리버나 스트라이드, 리랭커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BM25가 랭귀지 모델링 시에 강력한 리트리버 베이스라인으로 동작한다는 걸 보여줬고 최근에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말씀해주셨던 BG나 뭐 이런 GT 같은 모델들이 BM25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결국엔 리트리버도 스케일링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로 넘어가고요. 음. 오프더 쉘프 리트리버가 랭귀지 모델 시의 성능을 개선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기존의 연구들이 리트리버랑 LM을 학습하면서 같이 훈련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LLM으로 넘어오면 조인트 트레이닝 시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리트리버 훈련하고 LLM 따로 훈련해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열어준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 레그 논문들이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포인트들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베이스라인으로서 동작을 하는 연구다 하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인이 오늘 발표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학생들한테 레그를 연구 주제로 잡으라고 추천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네. 또 뭐 그럼에도 절대 불구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또 그 레그보다 더 재밌는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논문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 띄우면 될까요? 네네. 아, 제가 띄우겠습니다. 이거 제가, 네. 아, 이미 띄우셨네요. 어, 제가 띄워볼까요? 잠시만.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죠, 지금? 네. 아, 네. 논문이 보입니다. 예, 요거인데, 요거에 이제 사실 2023년에 퍼블리시가 됐지만 그 전부터 훨씬 얘기가 되고 있던 논문들이고, 요게 이제 뭐 결국에 뭐냐면은 이제 LM을 리랭크로 쓰겠다는 제가 본 것 중에선 거의 시초 논문인 것 같아요. 음. 구글이랑 메타 했었고, 뭐 요것도 사실 뭐 우리가 아마 항상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퀘스천을 넣으면 그걸로 리트리버를 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패세지에 넣어가지고 퀘스천이랑 이제 패세지랑 같이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뽑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랭킹을 하겠다.
UPR이라는 Unsupervised Path Reranker라는 논문인데요. 아까 그 말씀해주신 컨셉이랑 좀 닮았고, 이 논문이 이제 훨씬 또 오래전에 먼저 나왔던 논문이어서 공유를 드려봤고요. 아마도 그 지금 논문에서 레퍼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제이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처음에 이 논문 정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좋아해서 이 논문을 골랐는데 무슨 얘기를 드려야지 조금 유- 아, 유익한 시간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그냥 원래 하려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근본이다라는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레그 근본 논문이 되어버린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네. 있었던 시간이라 오랜만에 레그 또, 봐서 재밌었습니다. 또 리트리버 또 연구 오래 하셨었으니까 그런 분이 맡아서 좋은 논문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더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본 스터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